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행정학 및 통계학 강사를 했었고요. 예, 공인노무사 강사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그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조사방법론, 통계학 등을 강의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 및 경제구조 개혁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그 유튜브의 더보기 밑에 클릭하시면은 이제 교재들을요, 그 에드픽 제휴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한 이제 그죠? 이 학습 교재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구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이거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그러니까 동시 축적 모형을 활용하면서, 그죠? 거기서 대표 주정인자 A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것이 마이클이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론하고,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이론하고 연결된 그런 대표 조정인자 A를 도입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 도입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강의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강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1번 그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 이것과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응용입니다. 자, 1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입니다. 자,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을 추진하는 경우는 주로 국제금융위기와 연계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경제 시스템을 복구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자, 한국의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과 중남미 국가들이 국제금융위기들 극복이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을 추진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IMF 쪽에서 긴축정책, 통화긴축정책과 재정긴축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한국 시장 내 외환 공급을 늘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자를 줄여서 대외 실인도를 제고하시오. 그죠? 또 이자율을 올려서 이제 외환 유입을 늘려서, 그런 이제 외환 위기를 극복하려는 처방이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처음에는 활용이 되다가 이게 고금리가 굉장히 20%를 넘기도 하고 굉장히 고금리가 지속이 되자 이제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그 한국 경제가 이래서는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서 IMF하고 협상을 정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IMF하고 협상을 해서 그 긴축적인 거시경제 정책들을 좀 풀고 대신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경제 구조조정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IMF와 협상을 합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재정경제부죠. 기획재정부 전에 그 재정경제부 그죠? 예, 거기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IMF가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경제구조 개혁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걸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이 그 IMF이기 전에는 약간은 수출 중심 또는 매출 중심의 기업 운영이었다면 이제는 매출과 동시에 이익을 좀 더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금융시장을 이제 외국 투자자들에게 좀 개방을 추가로 해서, 대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구조조정 작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그죠? 전반적인, 그전에 이제 관치금융이라고 했었는데, 정부가 금융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개입 정도를 줄이고요. 금융기관들의 자율성 존중,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의 자율성 존중을 하는 쪽으로, 한국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인 또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IMF 위기 전에는 이제 한국 경제 전반의 수익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수출이나 매출, 그러니까 이익을 좀 덜 챙겼어요. 자, 이 경우 정부가 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인적 자본의 축적 위축, 물적 자본의 축적 위축,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위축,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제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이 위축이 됩니다. 이걸 이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 대표 조정인자 A의 감소에 따른 경제 활동들 위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경제 구조 개혁 활동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킨 결과 정부 주도의 경제 구조 개혁 활동들의 추진 필요성이 감소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는 이제 구조조정 작업을 이제 시장 중심으로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기업 스스로 하도록 죄송합니다. 기업 스스로 이제 하도록 그 이제 구조조정 작업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좀 됩니다. 근데 추진 필요성이 이제 감소하였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이 외환위기는 겪지 않겠지만 이제 만약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또 경제구조 개혁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PF 구조조정 작업이 또 정부 주도로 되고 있죠. 그런 예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을 정부가 하긴 하지만 이제 IMF 같은 경제 위기의 정도가 아닌 한 그 추진 필요성은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국제금융 위기들과 연계된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외환위기에 많이 좀 자주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이제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이제 내수 경기나 경제 활성화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잘 저희가 연구를 해서 또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분들하고 공무원분들이요, 또 기업가분들이 많이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들도 있으시고요, 그죠? 또 민간 기업인 분들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한국이 그 국제 금융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 분석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 주요 연구 주제이고요. 자, 이거를 연구하실 때는 예를 들면은 그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 국제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폴 크루그만 교수님의 불황의 경제학,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and the Crisis of 2008, 그죠? 이 교재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한국 IMF 경제위기 있죠, 그죠? 금융위기. 그리고 그 전에 또 일본도 분석이 되고요. 그죠? 일본의 어떤 위기와 그 복구 과정도 분석이 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겪었던 그런 다양한 국제 금융 위기들도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다 분석이 돼서 금융 개혁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폴 크루먼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러니까 행정학 쪽에서는 마콜조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학계에서는 폴 크루먼 교수님을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제 러커스 대학의 석사 졸업 논문도 이 폴 크루먼 교수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유로존의 경제적 임팩트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제시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폴 크루먼 교수님의 그런 최적 통화 지역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공공 성과 관련 퍼블릭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앤 퍼블릭 퍼포먼스 메저즈를 이용해서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석사 그죠? 졸업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활동들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가 하면은 자,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하여 경제 구조 개혁 활동들을 추진하는 경우는 경제 성장이 초기 단계의 유치 산업들을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무역 정책을 활용하는 때입니다.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산업 전반을 저성장 산업하고 고성장 산업으로 나누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규모 재정 자원이나 이제 금융 자원들을 투입해서 민간 경제 시스템이 약할 때 이렇게 발전, 그죠? 고성장 사업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면서 국내 시장에서 산업 기반을 확보해서 해외 수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규모를 키울 때, 그죠? 경제 전반을 키울 때 이제 쓰는 정책을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 정부가 산업 수익성을 큰 폭으로 개선시켜 인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물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활성화. 자, 이것은 이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에 따른 좀 큰 폭의 증가가 되겠죠.
경제 활동들 촉진 이거를 유도하고자 경제 구조 개혁 활동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은 유치산업 보호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1970년대, 1980년대 중화공업 육성 정책들의 추진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 한국이 이제 IMF 경제 위기를 겪고 굉장히 큰 위기에서 벗어날 때 이제 그 당시 김대중 행정부였죠. 그 당시 IT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약간 저희가 예로 또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경제 구조가 고도화된 이유긴 하지만 경제 시스템 전반이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출을 시킬 때 경제를 재도약시킬 때 그런 정책도 활용이 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정된 뇌생적 성장 이론은요. 경제 구조가 많이 고도화된 이후의 정부의 전략적 무역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굴러가면서 이제 경제 구조가 고도화돼서 성장을 잘 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대규모 재정 자원들과 금융 자원들로 이렇게 산업 재편을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는데요. 이는 이 전략적 무역 정책 자체가 보호 무역주의를 심화시켜 글로벌 경제 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전략적 무역 정책을 쓰면 다른 국가도 이제 또 쓰고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나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추구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고도화된 이후에도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하실 수는 있죠. 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규모 재정 자원들과 금융 자원들을 막 투입을 하시진 않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을 약간 조정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제 공공 전략 기획 활동들 또는 공공 전략 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정책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하실 수는 있어요. 정부는 그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해서 이걸 이제 수용해서 추진할지 말지는 그 민간 기업들이 뭐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주로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자, 경제성장 단계별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 추진 프레임들의 변화 분석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주요 연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경제 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이후에 왜 전략적 무역 정책을 갖고 전 세계 정부 조직들이 추진하는 것을 제가 왜 반대하는가 하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만 교수님의 전략적 무역 정책론 비판. 이거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들을 얻었습니다. 폴 크루만 교수님이 쓰셨던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들을 다 얻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게 됐는데요. 자, 폴 크루만 교수님의 주장 내용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무역 정책론 비판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무역 정책론은 글로벌 무역 활동들을 파편화시키고 보호 무역주의를 유발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국가 정부의 전략적 무역 정책 추진은 다른 국가 정부의 전략적 무역 정책 추진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보호 무역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전략적 무역 정책론은 나쁜 경제학 이론이다. 이렇게 폴 크루만 교수님이 주장하셨고요. 자, 첫 번째 보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의 차이점. 자, 국가 정책은 기업 경영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국가 산업들을 고부가가치 산업들과 저부가가치 산업들로 나누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저성장 산업들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고성장 산업들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저성장 산업들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무역정책론이 좀 그렇게 썩 좋은 이론은 아니다. 자, 세 번째 공공정책론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 쿠먼 교수님은 전 세계 정부 조직들은 각각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의 전통적인 공공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무역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저희가 폴 쿠먼 교수님의 주장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이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과 관련된 그런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활동들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 이것과
공공기관들의 조직개혁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 독특한 측면이죠. 그죠? 요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도 연구를 하십니다만 공기업 연구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공공기관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조직개혁 활동들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를 통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물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적 활성화를 가져오므로 공공기관들의 조직개혁 활동들 분석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을 주로 보시면은 이제 중장기 재무구조를 합류한다든지 또는 전반적인 공공전략 기획 활동들과 공공전략 관리 활동들을 이제 조정하시거나 다듬으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공공기관들의 조직개혁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연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 굉장히 좋은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이론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 이것과 민간 조직들의 조직개혁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민간 영리 기업들, 민간 비영리 기업들, 민간 금융기관들의 조직개혁 활동들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를 통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물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될 활성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간 영리 기업들, 민간 비영리 기업들, 민간 금융기관들의 조직개혁 활동들 분석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주요 연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리 기업들의 특히 민간 영리 기업들의 조직개혁 활동들 분석 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론, BCG 매트릭스라든지 G 매키지 매트릭스 등이 활용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민간 비영리 기업들이라든지 민간 금융기관들도 이걸 약간 응용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개혁 활동들을 추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먼저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 모델이 있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 모델은 특정 산업이 중장기 그죠? ROI, Return on Investment 있죠. 투하자본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죠. 중장기적인 어떤 특정 산업의 ROE로 측정하셔도 되고요. ROI, 그런 이제 중장기 투하자본 수익률 또는 투자 수익률,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다각도로 5가지, 5 forces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산업 내 경쟁자들 간의 경쟁 활동들이 덜 치열하고 구매자의 교섭력이 약하고 공급자의 교섭력이 약하고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위협의 정도가 낮고 대체품의 위협의 정도가 낮으면 그 산업은 중장기 이제 ROI나 ROE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산업 내 경쟁자들 간의 경쟁 활동들이 치열하고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위협의 정도가 높고 공급자 교섭력이 높고 구매자 교섭력이 높고 대체품의 위협의 정도가 높으면 특정 산업의 수익 중장기 ROI나 ROE나 ROI가 낮다는 것이죠. 그런 산업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틀을 이용하셔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신규 산업 진입 여부를 검토하실 때 중장기 ROE나 ROI가 낮다고 판단하시면 아마 진입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높다고 판단하시면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내부 기업 역량 분석이랑 결합을 시켰을 때 그 기업의 ROE와 ROI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산업 구조적인 측면 플러스 기업 보유 역량 수준까지 분석을 하셔서 ROE나 ROI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진입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이 분석을 해서 5 forces 모델로 분석을 해서 계속 중장기 ROE나 ROI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유지를 하고 중장기 ROE나 ROI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비즈니스로부터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의사결정 활동들을 하실 때 이런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 모델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기업이나 그룹의 수익성, ROI나 ROE를 높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경제성장 이론에 제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그 대표 조정인자 A, 그게 산업 수익성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상승시켜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얻게 되면 그것으로 재투자를 해서 기업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구내 식당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물론 이제 그 회사 내 또 병원 주식들도 둘 수 있겠죠. 약국 주식들이나 물론 이제 그 인센티브들을 회사 밖에 있는 병원 주식들이나 약국 주식들을 이용하실 때
각종 보조금들도 지급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좋은 인재들을 뽑는다든지, 또는, 뭐 컴퓨터 장비들을 개선시킨다든지, 뭐 생산 라인에, 그죠? 좋은 장비들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그죠? 생산 장비들을 투입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면은 그 기업이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대표적인 인자 A의 증가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CG 매트릭스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이고요. 각 사업 단위의 매출의 규모는 여기 원이 안 나타나 있는데 보통 서클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BCG 매트릭스는 이제 상대적 시장 점유율하고 시장 성장률 두 축들을 활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들 또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비즈니스들을 스타즈, 캐시카우즈, 퀘스천 마크스, 그리고 덕스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독지는 주로 퇴출을 시키고요. 캐시카우즈에서 돈을 벌어서 퀘스천 마크스 쪽에 있는 사업을 스타즈 사업으로 키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업이나 그룹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 도구가 경영 전략 도구가 BCG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요즘에 기업들도 꽤 많이 씁니다. 예전에 약간 이게 좀 안 쓰는 분위기도 형성이 약간 됐었는데 지금 또 기업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죠? 특히 중장기 이제 전략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 구조 고도화할 때 이 BCG 매트릭스를 또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그룹 차원에서 그런 비즈니스들의 조정 작업을 거치시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나 그룹의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죠?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그런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나 그룹 차원의 A의 증가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죠? 경영 개선 작업들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A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은 BCG 매트릭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경제 성장 이론입니다. 자, BCG 매트릭스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G 맥킨지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매력도, 시장 경쟁력, 사업 강도를 각각 고중적, 강중, 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어떤 그죠? 그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또는 퇴출 전략을 모색하는 도구가 G 맥킨지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시장 매력도 외부 환경 밑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주요 측정 지표들이 나와 있고요. 시장 경쟁력, 기업 내부 상대적 경쟁력, 그래서 주요 측정 지표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그 경영 전략론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총 9개 분면의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뭐 더 발전시킬 것인지 퇴출할 것인지 그런 경영 전략 방향들이 도출이 될 수 있고요. 이 도구 역시 수익성이 낮고 성장 정도가 낮아서 이제 매력도가 낮은 것들은 퇴출을 시키고 유지시킬 것은 유지시키고 더 발전시킬 건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기업 내지는 그룹 수익성을 올리는 도구로 G 맥킨지 매트릭스가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CG 매트릭스하고 G 맥킨지 매트릭스는 이제 사업부 단위의 경쟁 전략은 아니고 경영 전략은 아니고 이제 전사 차원의 기업이나 그룹 차원의 이제 경영 전략 수립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반적인 이제 기업이나 그룹 기업 수익성이나 그룹 수익성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A의 증가로 나타나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제 그죠?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 인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그리고 물적 자본의 축적 활성화, 그리고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어떤 상호작용들, 그러니까 동시 축적이죠.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활동들이 활성화되면 그런 기업이나 그룹은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 주식들이나 그룹 주식들이 많은 그런 국가는 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경제 구조 개혁 활동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셨고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은 좋은 경제 성장 이론이다, 그죠? 그래서 전체 경제를 볼 수도 있지만은 개별 기업 관점에서 또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개별 기업들이나 개별 기업 주식들이나 개별 그룹 주식들을 분석할 때도 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전체 이제 국가 주식들을 국가 분석을 할 때 쓰일 수 있고요. 기업들, 그룹들 다 분석할 때 이게 쓰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정부 공무원분들이 경제 정책들을 수립하실 때 이걸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민간 기업인 분들은 경영 전략들을 잘 수립하실 때 이 수정된 내재적 성장 이론을 잘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 잘 활용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및 발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장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들의 행복, 건강 그리고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